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중요하게 대두되는 동기화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실 것, 스레드는 스택을 공유를 하죠. 뭐 모든 스레드들이 죄송합니다. 스택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스택을 독립적으로 갖죠. 그 이외에 하나의 프로세스에 있는 모든 스레드들은 힙과 데이터 영역과 코드 영역을 공유합니다.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IPC 기법이 필요했지만 스레드에서는 뭐 이너 프로세스가 아니라 스레드니까 만약에 기법의 이름이 있었다면 ITC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어떤 통신 기법이 별도로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공유하는 메모리 공간이 데이터 영역도 있고 힙도 있으니 이 두 개의 메모리 영역을 사용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스레드에서 종료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값을 전달받았던 그러한 예제를 우리가 스레드 에더 1.cpp에서 봤는데 이번에는 힙과 데이터 영역, 즉 데이터 영역을 공유한다라는 이러한 특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thread adder 2.cpp라는 예제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메인 스레드가 있고 그 다음에 스레드 3개를 생성을 하죠. A, B, C 스레드를 생성을 하는데 뭐 얘가 전달된 값을 통해서 1부터 3까지 더하고 얘도 4부터 7까지 더하고 얘도 8부터 9까지 더해서 8부터 10까지죠. 예, 8부터 10까지 더해가지고 그 결과를 반환을 해서 55를 얻게 되는데 리턴을 해가지고 종료 코드로 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전역 변수, 즉 데이터 영역에다 토탈이라는 변수를 두고 자, 이 영역에 A 스레드, B 스레드, C 스레드, 그 다음에 메인 스레드도 접근하는 방식으로 예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보면은 토탈이라는 그러한 변수를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thread proc이라는 함수가 있죠. 이 함수에서 보니까 뭐라냐면은 인자를 전달을 받아서 토탈, 뭐 이거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코드하고 유사하죠. 자, 토탈이라는 값을 증가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보면은 모든 스레드가 얘를 스레드 함수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죠. 이건 다시 얘기하면 코드 영역을 공유한다라는 어떤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는데 뭐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낌상으로 아셨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고 아니라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드 영역을 공유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스레드들은 하나의 메인 스레드 함수를 자기의 메인 스레드 하나의 스레드 함수를 자신들의 메인 스레드 함수로서 가져다 쓸 수 있다. 좀 말이 맞는 것 같죠? 예, 그런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스레드 프로이라는 함수가 토탈 값을 증가시켜 주고 있어요. 물론 스레드들은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메인 스레드도 최종적인 결과를 얻을 때 그냥 토탈이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그 결과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예제는 간단하죠.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출력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더 이상 복잡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은 없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여러분들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전역 변수, 즉 데이터 영역이 공유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예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힙도 공유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확인 아직 안 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제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일단 전역으로 포인터를 하나 선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뭐 int 포인터 p 뭐 이렇게 선언하신 다음에 메인 스레드가 메모리 동적 할당한 다음에 그 포인터를 여기다가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특정 메모리 공간 힙을 얘가 가리킬 겁니다. 이 메모리 공간의 주소를 통해서 얘네들이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그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예제를 변경을 하셔서 실제 힙도 접근이 가능하다, 공유가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제는 우리가 잘 동작하는 걸로 확인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정상적인 결과를 얻기 힘든 예제입니다. 예제 자체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잠깐 코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 보시면은 토탈이라는 변수에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고 있어요. 자, 동시 접근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행 중에 그냥 둘이서 그냥 계속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둘 이상의 스레드가.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스레드가 아무리 동시 접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인 동시 접근이 아니라 시간을 나눠서 접근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보죠. 지금 그 10이라는 값이 토탈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고 A라는 스레드가 있고 B라는 스레드가 있는데 A라는 스레드는 6을 플러스 시키려고 하고 토탈에다가요. 그 다음에 B라는 스레드는 9를 플러스 시키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두 개가 동시에 접근,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동시 접근이라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A와 B가 러닝 둘 다 그 시간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러닝 상태로 접근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10이라는 값이 더해지려면은 레지스터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R1을 거쳐서 ALU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A 스레드가 작업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6이 더해진 다음에 그 결과가 레지스터 R0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여기 16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16이 저장된 상태에서 토탈이라는 값을 이제 갱신을 해야 되겠죠. 갱신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했습니다. 스레드 간의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작업을 멈춰야 되죠. 작업을 멈춰야 되는데 레지스터 정보는 어떻게 될까요? 이 레지스터 정보들은 스레드 실행의 대상이 바뀌면 레지스터 정보는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R1에 저장된 이 16이라는 값을 잠시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스레드 B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R0라는 레지스터를 비워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B 스레드는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9를 더하려고 합니다. 당연히 자, 이쪽으로 가서 보죠. ALU를 통해서 19까지 더해서 R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토탈 값을 19까지 변경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B 스레드는 작업을 다 완료했으니까 이제 A 스레드가 나머지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나머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다시 R0로 불러들인 다음에 토탈 값을 변경을 시켰어요. 결국 토탈 값은 얼마가 됩니까? 16이 되어 버립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시겠죠? 즉 문제의 이슈가 되는 위치는 레지스터입니다.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빈번한 컨텍스트 스위칭을 통해서 동일한 메모리에 접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 우리가 메모리의 동시 접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보면 동시 접근하는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 우리가 실행 과정에서 눈으로 보면 동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 접근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스레드가 이 R1 그 토탈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동안은 B 스레드가 토탈에 접근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 스레드가 토탈에 접근해서 작업을 할 때에는 A 스레드 역시 토탈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즉 빈번한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날 타이밍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작업을 하고 하나가 끝나고 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내용은 그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제가 그 임계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탈이라는 변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토탈이라는 변수에 접근하는 코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그 예제에서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토탈에 접근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인을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코드 블록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것을 가리켜 임계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무슨 메모리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임계 영역이라는 것은 코드 블록을 얘기합니다. 코드 블록은 코드 블록인데 어떠한 코드 블록이냐?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시에 실행되면 안 되는 코드 블록을 가리켜 임계 영역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관찰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프로세스로부터의 스레드 분리라는 내용이 있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점진적으로 내려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스는 생성과 동시에 유시지 카운트가 2가 되죠. 마찬가지로 스레드도 생성과 동시에 유시지 카운트가 2가 됩니다. 왜 2인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스레드의 실행을 위해서 1이고요. 자기 자신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스레드를 생성을 할 경우에 스레드의 생성을 요청한 프로세스에, 즉 이 경우에 보통 메인 스레드나 혹은 다른 스레드의 메인이 되겠죠. 아무튼 그 create 스레드 함수를 호출한 그 대상에게 핸들을 반환을 합니다. 핸들 정보를 반환을 해주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핸들, 그 스레드의 커널 오브젝트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은 두 개가 되는 거죠. 스레드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도 생성과 동시에
그 UCC 카운트가 두 개가 됩니다. 자, 따라서 하나는 스레드가 자기 자신이 종료할 때 감소를 할 것이고 또 하나는 크로즈 핸들 함수를 호출할 때 종료가 그 감소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프로세스 스레드 개념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A라는 프로세스가 있고 이 A라는 프로세스가 B라는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레드죠. B라는 스레드를 생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B라는 스레드가 자기 작업을 마치고서는 종료했어요. 자, 종료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얘의 UCC 카운트는 얼마가 되죠? 2에서 하나 감소해서 1이 되죠. 즉 스레드의 커널 오브젝트는 종료되지 않고 남아있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스레드를 계속해서 생성을 하면은 커널 오브젝트가 메모리에 계속적으로 누적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스레드가 종료하자마자 커널 오브젝트도 동시에 종료하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A라는 프로세스가 크로즈 핸들 함수 호출해가지고 B 스레드의 유시지 카운트 하나 감소시켜줘야 돼요. 제가 조금 빨리 말씀드렸지만 이미 여러분들 스레드를 통해서 다져지신 머리라고 그러면 제가 좀 무례하죠? 예, 아무튼 다져지셨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스레드는 생성과 동시에 크로즈 핸들 함수를 호출을 해서 프로세스로부터 스레드를 분리시켜주는, 즉 스레드가 소멸될 때 자기가 스레드 자신이 죽고자 할 때 커널 오브젝트까지 모든 리소스까지 반환할 수 있도록 크로즈 핸들 함수 호출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프로세스로부터 스레드를 분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주의하실 거 한 가지가 있죠. 커널 오브젝트도 그 스레드가 종료될 때 같이 종료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 스레드 종료 코드를 커널 오브젝트에 저장했다 그걸 내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크로즈 핸들 함수는 종료 코드를 얻고 나서 해야지 만약에 종료 코드도 얻기 전에 스레드 생성하자마자 크로즈 핸들 함수 호출하고 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종료 코드 얻기도 전에 커널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그러한 문제점도 더불어 발생하게 되죠. 네, 여기까지 하면 또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특성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거. 여러분들 스트링 토크나이징 해보셨죠? 아마 이거 좀 보시면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많은데 아마 그냥 넘어가시면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자, 스트링 토크나이즈 함수 있어요. 보통 토크나이징 할 문자열을 인자로 전달을 하잖아요. 한번 함수 호출하면서. 자, 그리고 나서는 뭘 합니까? 스트링 토크나이즈 함수 호출하면서 토큰이 하나씩 탁탁탁 튀어나오죠. 다시 얘기하면은 스트링 토크나이징 함수가 전달된 문자열을 어딘가에다가 저장하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리턴할 수가 없잖아요. 자, 제가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기엔 좀 그렇고요. 이건 기본적인 C 언어니까 여러분들 함수의 특성을 보시면 함수가 문자열을 저장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자열 저장 어떻게 할까? 뭐 그냥 메모리 공간에다가 스태틱 변수로 스태틱으로 문자열을 선언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전역으로 선언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건 전역으로 선언을 하건 모든 스레드가 동시 접근이 가능하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ANSI 표준 C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은 스레드 기반에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동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경우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트링 토크나이징 하는 이 함수를 둘 이상의 일반적인 스레드가 접근을 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임계 영역 접근 문제, 즉 둘 이상의 스레드가 동일한 메모리 공간에 접근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초창기에 ANSI 표준 C 라이브러리가 디자인될 때는 이러한 스레드라는 개념이 미약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부분이 고려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제 스레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면 스레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레드의 안전한 형태로 표준 C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디자인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함수 이름 이런 거 다 똑같고요. 라이브러리만 바꿔주면 되는데 그 라이브러리 바꾸는 방법은 지금 아마 여러분들 그 컴파일러 버전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 .NET 최신 버전 사용하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멀티스레드의 안전한 라이브러리로 링크가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 컴파일러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옵션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책의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그 라이브러리 바꾸는 거 혹은 확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렇게 바꾸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create thread, exit thread가 아니라 언더바 begin thread ex라는 함수와 언더바 end thread e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exit thread 그다음에 뭐 end thread ex 그리 많이 사용할 건 아니죠. 예, 왜냐하면 우리는 return을 이용해서 thread를 종료할 것이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일반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이 함수는 안전하고 이 함수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는 내부적으로 스레드 그 크리에이트 스레드 함수로 호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뭘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문제 해결의 키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은 둘 이상의 스레드가 A 스레드와 B 스레드가 하나의 메모리 공간에 동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시 접근하지 않도록 A 스레드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 B 스레드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문제는 깨끗이 해결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라이브러리를 바꾸고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 함수로 호출하면은 스레드를 위한 별도의 메모리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즉 크리에이트 스레드 함수로 호출했을 때 동시 접근하는 문제점을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 할당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 함수를 호출을 통해서 스레드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시 표준 함수를 사용할 경우엔 이 메모리 공간 A 스레드는 A 스레드의 메모리 공간, B 스레드는 B 스레드의 별도의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임계 영역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더불어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100%이 함수 호출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exit 스레드와 언더바 엔드 비긴 스레드 EX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 엔드 스레드 EX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같아요. 하지만 얘가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갖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기서 할당한 메모리 공간 해제는 반환해주는 그러한 작업을 얘는 별도로 하고 있겠죠. 따라서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로 스레드 생성한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여러분 리턴을 통해서 반환을 할 경우에 얘가 할당받은 메모리 공간을 자동 소멸하고서 스레드를 종료시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리턴이 최고다. 기억하시고요. 정 엑시트 스레드를 써야 할 경우에는 엑시트 스레드를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요? 메모리 반환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크로스에서 함수 호출할 수 없어요.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 함수 호출을 통해서 만든 스레드는 언더바 엔드 스레드 EX 함수 호출을 통해서 소멸을 시켜줘야 된다. 왜? 언더바 비긴 스레드 EX 함수 호출 시 할당된 메모리 공간을 반환하기 위해서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빨리 드린 것 같은데 예, 뭐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자, 섹션 3과 4의 내용이 얼마 되지 않지만 제가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